자, 다음 60번도 보도록 합시다. 60번. 60번. 자, 얘도 한번 보자. 페이지 73페이지야. 우리 점화식 세우는 거 딱 보면 되게 나거든. 점화식 세우는 연습합시다. 근데 상황 자체는 괜찮아. 상황 자체는 뭐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A1,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A2,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 A3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근데 경우의 수를 하나씩 다 세고 대사해보면 주식이 좀 이상하다는 게 나오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게 A2야. 그치?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A3이지. 우리 A3을 한번 잘 표시해보자. 이거 한 장만 있으면 돼. A3 하나씩 다 세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전사의 관계식을 구하는 거야.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는 거지. 이거 어떻게 표시할까? A2를 아까는 가정하에서. 자, A2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는 경로수잖아, 그치? 여기랑 똑같겠지, 그치? 괜찮아요? 괜찮죠? 그래서 우리는 A3을 잘 표시할 수가 있어. 어떻게 표시하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A2가 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갔을 때 두 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2, A2. 그런데 하나 더 있죠. 어떨 때냐면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리고 이렇게 갈 수도 있죠? 네. 괜찮죠? 이거 하나씩 세본 학생도 있을 거야. A에서도 한번 세봤는데 뭔가 규칙선이 잘 보이지가 않죠, 그렇죠? 이 이유는 이런 모양 꼴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 한 문장이면 다 끝난 문제죠. A7 값을 구했으면 A1 알면 A2도 알고 A3부터 A7까지 다 구하신 문제예요. 저것을 일반으로 세우기는 너무 힘들고 A7까지 구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명심해. 이거는 하나씩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AN과 AN 플러스 1 사이 관계, AN과 AN 플러스 1 사이 관계. 이거 뭐냐면 점화식을 보자. 점화식을 구하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야. 60분 잘해서 A7도 구할 수 있을 거야. A1은 3이죠? A1은 3이니까 A2, A3 주셔서 잘 것이다. 잘 정리하고 좋아했으면 사실번도 볼게요. 좋아 사실번도 봅시다. 여기 정확히는 딱 문제 나왔으니까 정확히 잘 기억해. A과 A 플러스 I의 관계를 구할 것이다. 68페이지. 45번. 첫 장의 자연수의 수열 AN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 플러스 1이 다음을 마족할 때 다음을 마족하는 모든 A1 값을 구한다. 이것도 반대로 가는 거야, 그렇지? 반대로 쭈르륵 가는 거예요. 첫 장은 자연수고요. 자, 한번 생각해보자. 첫 장이 자연수다. 이거 모든 항이 자연수죠? 그치? A는 짝수, 정수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나올 거예요. 괜찮습니까? 만약에 A1이 4야, 그러면 A2는 2가 되고 A2가 2면 A3은 1이 되고 홀수니까 여기다 또 대입하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분수가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모든 항이 자연수가 된다는 사실부터 잘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거야. 이제 뭘 해야 되냐면 결국은 우리는 A6 더하기 A7이 3이니까 모든 항이 자연수니까 A6과 A7의 순서상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 그치? 자, 첫 번째 모든 항이 자연수다.
모든 항이 자연수 이 문장 때문에 처음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함이 되려면 사실 2일이나 2하고 1이나 또는 1하고 2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있지. 여기서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반대쪽으로 가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아까랑 똑같이 말해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A6이면 H7은 1이 되는 거 괜찮고 A6이 1이면 여기다 홀수니까 1 대입하면 A7도 2가 되는 거 둘 다 괜찮네, 그치? 그래서 이거는 경우를 나눠서 문제를 풀어주셔야겠네요. 자, 예스가. 자, 그러면 좀 한번 해보자. 아우, 귀찮네. 자, 여기 A 있어요. A5가 있고요. A4가 있고, A3이 있고, A2가 있고, A1이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하시면 됩니다. 또 해보시면 돼요. 2일 때 생각해보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될 수 있어? A5가 1이 되거나 여기는 4가 되는 거야, 그렇지? 괜찮겠죠, 그렇죠? 괜찮지? 뭐 문제가 있으면 말씀해줘. 1이나 아니면 이거 4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수영로 작성하는 그런 문제가 돼요. 쭉 작성해서 뭔가 안 되는 것들을 다 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봅시다. 우리 A6을 알았을 때 저렇게 이제 분화가 대칭이 되면 A1을 구하는 방법도 연습했었는데 사실 이것도 하나의 유형자 좀 접근할 수가 있겠지. 물론 그 전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수능에서 나왔으니까 연습했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1이면 1 되려면 이거 0이 돼야 되는데 이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 자, 1 되려면 이거 됩니다. 괜찮죠? 2에서 또 분해가 되는 거지. 자, 해보세요. 그래서 아주 그런 거 다 찾지 마.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니까 한번 연습하는 셈 치고 찾아봅시다. 잘 찾아서 빠짐없이 잘 짜봐요. 근데 좀 이거 이렇게 쓱쓱쓱 쓰다 보면은 쭈르륵 제 1번만큼 사람들 못 해주는지 가? 가 1번 알겠어? 가 보면 나가 사이거든요. 그리고 사람만 쓰이는 이 세간의 목적은 수열은 이거나 이거 수중에는 거든. 그래서 이백은 이거겠죠? 그렇지? 그래서 A10이 뭔지 잘 보세요. A10이 뭐를 대면 A10이 뭐지? 그래서 예전에 A30을 가졌으면 이거 초창에 3번 공차 상수였잖아. 그리고 이거는 이제 3A를 쓰면 공차가 12가 되는 거야. 공차 12가 되는 수준이야. 그래서 쓸 수 있잖아. A4는 3이고 A6은 7이고 A2는 이런 식으로 있지. 얘가 이거를 좀 뭔지 잘 생각해서 하시면 되는데 답이 안 나서요? 패싱하는데
식을 모르겠다. A 시기에 대해서 제가 써오면 이 시기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파라데이 방정이죠. 8번째, 이거를 8번째를 하셔야 첫 번째는 0이고 8번째는 7번 3이지. 사이머스는 첫째 항이 보이고 그리고 공차가 얼마야? 그리고 여기는 이제 MRC 뒤에 세보잖아. 그렇죠? 공차가 4잖아? 공차가 A 21하려면 8대입 해야 되잖아. 8대입 하셔야 돼요. 7 곱하기 4 20분 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 나머지 마찬가지로 좀 하시면 돼요. 여기는 수열이 자체가 이제 문자가 이 수열 자체가 엄청 짧으니까 다음 다시 그거 볼까? 해봤지? 그치? 나올 것 같아? 나왔지?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가는 거 연습 좀만 해보면 저런 문제, 저런 느낌 이렇게 해서 문제 풀 수 있을 거예요. A4가 줄었어.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든 간에 핵심적인 개념이 있거든? 이게 모당의 자연수를 모르면 이게 뭔지 모르잖아. 이게 처음 시작인 거겠지? 그리고 A6개 알면 A1과 반대로 계산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내용 자체에 따라서 이런 사실들을 갖고 있는 거야. 그치? 자, 다음 19번. 자, 60페이지 19번도 잠깐 보도록 합시다. 19번. 자, 우리 이제 이것도 잘 볼 건데, 우리 이거 한 문장 뭐라 부를까? 이거 뭐라 불러? 이것은 N개의 항의 합이다, 그치? 그래서 이거 SN이라고 봤으니까.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보면 뭐라는지 이렇게 싶은데, 사실 이거 만약에 SN이라는 사실 알면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지. SN 빼기 SN을 할 거예요, 그쵸? 그래, SN 빼기 SN-1이 뭐가 될까? 우리 SN 빼기 SN-1에 대해서 잘 보면 사실 이건 AA 나온 게 아니라 N번 차이 나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N을 대입한 바로 AN 그다음에 4N-3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정확히 계산할 수가 있죠. EN제곱으로 7N에서 N-를 대입한 값을 빼시오라는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것은 계산값이 나올 텐데 4N 더하기인가? 그래서 여기가 4N 더하기 5가 되는 것은 계산할 수가 있다. 자, 여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이번 N이 이보다 클 때가 성립하게 되는 거지. 그지? 그리고 유기형 더불어 S1 값은 따로 구하셔야 돼요. S1 값은 여기다 1을 대입한 A1분의 1을 대입한 1. 그 값이 여기도 1을 대입한 값인 9가 된다는 사실이 되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항은 따로 구하시면 돼. A1은 9분의 1이요. 그런데 여기처럼 A1을 묻는 문제는 아니잖아, 그치? 그러면 사실 이거는 필요가 없을 테고 여기 하다 보면 A1을 묻는 문제가 있을 텐데 그때는 반드시 나눠서 A1을 따로 구하셔야 돼요. 요 식이랑 같을 수도 있고 1을 대입하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으니까. 괜찮죠? 현재 이거 1 대입하면 A1은 9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A1이 9분의 1이 나오잖아. 그럼 뭐가 맞아? 9분의 1이 맞겠죠? A1 값을 따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AN은 4N 플러스 5분의 4N 마이너스 3이니까 저기다 천천히 대입해서 약분을 약분해서 계산하시면 된다. 당신의 SN이에요. 다음 41번. 41번도 봅시다. 자, 이거 하고 그다음에 그 극한 문제도 좀 질문 받을게. 질문 없어 얘들아? 질문할 거 있으면 해. 41번. 자,
야, 근데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데 저 수열에서 1등 문제 푼 사람 있어? 시간 나면 좀 풀어보라고 했어. 쓴다니까. 다음 시간. 자, 사실 1번. 부정식 사업 기울기는 이분의보다 크고 작다. 직선 기울기라고 했으니까 기울기 한번 보여보자. 기울기는 a-2분의 로그 na 마이너스 0. 그 값이 2분의보다 작거나 같죠? 이거 쉬워 나왔네. a는 3보다 끊어갖고 뭐가 나지? 기울기 2분의 작거나 같다. fn을 다음 조건 만족하는 가장자연수 a라고 하자. 얘가 3보다 작거나 써있으니까 자연수 a라고 썼겠지? 일단 a는 자연수니까 선생님 뭐라고 했지? 자연수가 됐으면 한 번쯤 좀 되게 부르겠죠? 그래서 첫 번째 시작을 a가 3일 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입하다 보면은 뭔가 그런 규칙까지 나왔죠? 지금 보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한번 대입해 볼게. a가 3일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3을 대입하면은 로그 n3 그 값이 2분의1보다 작거나 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말뜻은 양배의 로그를 쳐주면 n의 2분의 1제곱이 n의 2분의 1제곱이 잠깐만. 그래서 여기 로그 n3 이렇게 있고 여기는 로그 n n의 2분의 1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3이 보다 n의 2분의 1제곱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우리는 마지막 거는 제곱하면 n이 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러네. 다음 두 번째 a가 4일 때한번 생각해볼까? a가 4일 때면 3을 대입하면 로그 n4 그 값이 1보다 작거나 되는 거죠. 그래서 n이 4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보자. fn이 뭘까? fn 값은 이것을 만족하는 가장 자연수 a잖아? 그렇지. 그래서 만약에 a가 3이 나오려면 n이 9가 되거든? 그리고 n이 이제 얘는 만약에 4가 나온다는 걸 해보자. 4가 나오려면 그 범위는 어떻게 될까? 4보다 크겠지. 4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또 얘가 9보다 크면은 또 얘는 3이 되잖아. 그래서 얘는 8까지. 얘는 4부터 8까지에서는 A가 4가 나온다. 이런 더 큰 건 4지만 가장 작은 자연수 A를 Fn이라고 놓는다고 했으니까 4가 나올 때 가장 작은 A가 4가 될 때는 4부터 8까지가 되겠지. 그리고 N이 9보다 크게 되면 그 값은 3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지. 괜찮죠? 끝이네. 5가 될 때. 그렇지. 얘는 9가 크면은 다 3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 하시면 되네요. 그래서 4부터 시작해서 4, 5, 6, 7, 8까지는 다 4가 되고
그 다음 건 다 3이 된다는 소리야. 39까지. 그렇죠? A가 3일 때는 N이 9가 크면 되고 N이 4일 때는 N이 4가 크면 되는데 결국은 최가상장장수 A를 FN이라고 넣는다고 했으니까 FN이 4가 될 때는 4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을 때가 4가 되고 그럴 때는 다 3 나온다는 소리가 돼요. 교수님 없어요? 넥스트? 네. 그러면 우리 저기도 한번 해보자. 극한과 연속 중에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 좀 한번 해봐. 극한과 연속. 혹시 질문 3번? 오케이. 자, 3번, 그 다음에 16번? 26번, 27번, 30번, 36번. 없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잘 보자. 3, 26, 27, 30. 3번부터 먼저 한번 봅시다. 자, 페이지, 87페이지에요. 자, 3차함수네. 3차함수인데 부정수 AB에 대해서 F1과의 최대값을 구하시는 문제가 된다. 모든 실수에서 다음 값이 존재하네. 그죠? 근데 얘들아, 모든 실수가 존재한다. 얘들아, 근데 우리 3차 함수는 반드시 x축간에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 알지? 그치? 그래서 얘가 0된 점이 반드시 존재해. 그쵸? 그런데 극한 값이 존재하려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해서 알파에서 존재한다 라고 한다면 3차 그래프는 이제 보통 이렇게 되죠. 3차 그래프가 만약 이렇게 돼서 이제 여기 알파에서 존재한다고 하자. F알파는 0이 되는 거겠지. 그러면 여기도 또 알파를 대표한 2알파 더하기 1 거기서 0이 되셔야 돼. 0대 0꼴 돼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쯤에 또 2알파 더하기 1이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다 또 2알파 더하기 1을 대입했어. 2알파 더하기 1은 0이 되니까 근데 또 여기다 2알파 더하기 1을 대입하면 4알파 더하기 3이 되잖아. 그치? 그럼 얘가 0 되니까 여기서도 0 돼야 되지. 그치? 그래서 여기쯤에 4알파 더하기 3이 있는데 또 4알파 더하기 3을 대면 그 다음 번째도 또 0이 돼야 되니까 이것은 모순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지. 그러면 어떤 모양을 될까? 우리가 할 때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사실을 좀 알 수 있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알파가 됐어. 그리고 그럼 2알파 더하기 1이잖아. 그래서 이런 사실을 좀 끊어내려면 알파랑 2알파 더하기 1 값이 서로 같는데 쓰면 되는 거야. 그렇죠? 괜찮아? 그래서 알파랑 2알파 더하기 1이 만약에 서로 바뀐다면 우리는 그 값을 잘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알파 값하고 만약에 2알파 더하기 1이 서로 바뀌게 된다면 괜찮은 거 아니야? 그치? 알파 값이 마이너스 1에서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이거 마이너스 1이면 여기도 마이너스 1 되잖아? 괜찮죠? 그래서 알파 값이 마이너스 1에서 알파 근을 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정해보자. 그래서 이게 핵심이야. 알파랑 2알파 더하기 1이 같아야지 그 순환고리를 끊을 수가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자, 어쨌든 이제 그는 하나 나왔으니까 F-1이 결국 0이 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F-1을 한번 계산해봅시다. 부정수 AB도 좀 해야 되니까. F-1 값을 계산해보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A 마이너스 B 더하기 4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이 값이 나오네.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잘 보면 2는 A 더하기 3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이 되고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 좀 식을 대입해보자. fx 결국은 x 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3x 더하기 4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조립제법 써서 잘 인수분해할 수가 있을 거야. 괜찮죠? 인수분 한번 해보자. 어쨌든 우리 마이너스 1대입도 0 된다고 알고 일단 마이너스 1대입도 0 되니까 인수분해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인수분해는 이제 하면 되니까 뭐 했다 치고 그 이해는 x제곱 더하기 a-1x 더하기 4가 나오시는 거죠. 괜찮지? 됐죠? 그래서 이제 또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우리 알파랑 이하카 더비를 같다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분만 존재가 되는 거야. 또 다른 분이 있으면은 우리 또 다른 건 말고 베타고 하잖아? 그러면 베타랑 이 베타 더비는 또 서로 같아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수학을 뿌리려면 그럼 베타 값도 마이너스 1밖에 안 나오는 거잖아. 딱 하나의 근을 가져야 돼. 그 말은 우리가 하나의 근, 유일하게 한 개 근을 가져야 되고 한 개의 근만 가져야 하고 여기서 더 이상 근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판별시대가 여기가 적다는 걸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연구를 좀 하시려고 합니다. 괜찮죠? 자, 판별시대가 여기보다 작대. 판별시대가 여기보다 작다라. 판별시대가 여기보다 작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a-1 제곱 a-1 제곱 마이너스 16 그 값이 여기보다 작다고 해서 a 값의 범위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를 만족하는 a 값 중에서 a가 정수래. 그러면 그 만족하는 a 값 중에서 어떤 a가 되면 a가 결정되면 b도 결정이 되잖아. 근데 예를 들면 a 더하기 b 더하기 5가 된다는 사실이니까 a 값이 크면 클수록 저 f1 값은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정말 만족하는 동력 중에서 a의 최대값을 찾으시면 됩니다. 우리 알파랑 이하카 더비 같아야 되겠지? 그 순환분을 끝내려면 만족하는 건 마이너스 1이 되고 만약 또 다른 걸 베타로 하자면 베타랑 베타 더비도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치? 만약 같지 않다면 계속 반복돼서 순환분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일한 건 마이너스 1에서만 한 점에서 만나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저 3차식에서 나머지 두 분은 허근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니까 판별시키가 없는 작가의 것을 사용하게 되겠지. 자, 정리하고 정리했으면 26번도 잠깐 보도록 할게요. 26번 보자. 4페이지네. 26번 실수 t에 대해서 y는 t. 뭐 혹시 이거 다 했으면 우리 극한은 조금 약간 사전 차이 좀 풀고 넘어가려고 하거든. 그래서 혹시 다 했으면 뭐 30단원처럼 좀 보고 있어요. 실수 t에 대해서 y는 t가 다음과 만나는 점이겠어요. ft라고 하자. 이 차함수 gt에 대해서 ft, 타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연습일 때 f3 지성값을 구하시고. 자, 보자. 우리 너무나 당연스럽게 여기의 값을 구할 수가 있죠? 여기 값은 아마 1,1이라는 사실을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맞지? 자, 우리 물어보자. 지금부터 만나는 점의 개수 ft라고 했는데 ft는 뭐 2분의 1가 더 나올 수 없어, 그치? 개수니까. 만나는 점 최대값은 사실은 여기를 지날 때 4개가 나오니까 최대값은 4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자, 해보자. 만약에 y는 t를 쳐 그랬어요. t가 음수야. 그래서 t가 만약에 음수야. 음수가 되면 만나는 점 연계니까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테고 t가 만약에 0이야. t가 0이야. 그럼 여기다가 쪼아 뿌리면 두 점에서 만나니까 2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t가 0보다 커. 여기다 풀고 t가 만약에 1보다 작다고 한다면 여기다 쭉 풀면 4점에서 만난다는 사실을 알습니다. 그리고 t가 1일 때는 3점이고요. t가 1보다 클 때는 2점에서 만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자,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t의 저역과 우극하는 모든 실수 연속이라고 했잖아. 연속성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자. 우리는 그래서 지금부터 연속성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FT, GT만 해요.
이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을 살펴볼 텐데 사실 우리는 불연속 의심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불연속 의심점. 그 불연속 의심점은 너무 당연스럽게 0하고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니까 리미트 x가 0일 때인 값하고 리미트 x가 1일 때인 그 극한값을 조사해보겠다는 의미가 된다. 괜찮죠? 근데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0불과 0마되는 문제잖아. 그래서 사실 f 0불 g 0불과 f 0마 g 0마 값이 서로 같아줘야지 연속이 되겠죠. 아 물론 이제 실제 0을 대입하는 게 같아야 되긴 하지만 f 0불이 얼마일까? f 0불은 0보다 살짝 큰 거니까 이 값은 4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여기는 0마 값은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실은 g 0값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 g 0값은 얘들아 우리 다음 함수에서는 0부 0마가 의미가 없죠? 0부 0은 다 똑같은 값이 나오잖아. 그저 이 상징이다. 그래서 우리가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g 0이 0이라는 사실이야. 그리고 똑같은 걸로 1에서의 연속도 살펴보면 g 0 값도 0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겠지. 두 개의 끈을 알고 있는데 수학책에서 1이라고 쓰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gx가 완성할 수가 있다. 그리고 F3은 3을 6을 대입할 거죠? 그러면 얘는 2가 된다는 사실 알고 G3 값 또한 우리가 GX식으로 완성할 수 있으니까 G3 값 수가 있다. 불연속 의심점이 0하고 1에서 불연속 의심이 되는데 0에서의 주합과목하니 FT가 서로 다르다면 G0 값은 0이 돼야지만 주합과목값이 같아지게 될 것이다. 숙제 하나 싶군요. 불안했어. 좋습니다. 하셔야겠네. 이겼어? 자, 잘 정리하셨고 26번 했으니까 27번 또 보도록 합시다. 26번, 27번. 자, 27번. 자, 이제 연속성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공유해볼다는 의미예요. 자, 우리 x는 a에서 연속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세 개의 값이 같으셔야 돼요. 뭐가 돼야 되냐면 리미트 x가 a뿔 f x 마이너스 a 그렇죠? 다음에 리미트 x가 a만 fx 마이너스 a 조합하고 값하고 마지막으로 또 모두 같아야 되면 실제 a로 대입한 FA, F0값 이 세 개의 값이 같아야지 연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써보자. F, A뿔 우리가 A뿔 대입할 값은 F0뿔이 된다는 사실 알 수 있죠? 여기서 살짝 쓰네요. 다음에 여기는 F, A만 여기는 F0마가 된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겠다. F0 값은 저희가 0 대입하니까 1이죠? 여기는 FA 곱하기 1이 된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겠지. 자, 그럼 한번 대입해보자. 0뿔은 여기다 대입하셨죠? 그래서 이 값이 얼마가 되냐면 7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 그치? 0번 같은 경우는 여기다 대입하셨죠? 그래서 이 값이 1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 근데 그치? 그리고 얘는 1이 되잖아? 근데 이 세 가지 값이 다 같아야 되니까 우리는 알 수가 있죠? FA 뿔, FA만 다 뭐가 돼야 되냐면 0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렇지? 이 세 개의 값이 다 동일해야 되니까 결국은 얘도 0이 되시고 얘도 0이 되시고 이렇게 돼야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얘도 0이 돼야지만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 자, 실제 A에서 연속이 된다. 한번 보자 뭐.
대입해가 0 돼야 되잖아, 그치? A+하고 A만을 지금 대입할 건데 만약에 A가 0이 아니면 만약에 A가 0이 아니잖아? 그러면 요거 이쪽에는 대입하거나 둘 다 A가 만약 0이 아니면 A가 요 놈이나 요 놈 둘 중에 하나 있잖아, 그치? 그럼 A+과 A만도 다 똑같은 구간에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다 한번 A, B 대입해봐. 위에다 A 대입하면 A 플러스 1, A만도 A 플러스 1이 결국 0이 되셔야 된다는 거 하나. 괜찮죠? 그 다음 A가 6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A 더하기 7이 0이 된다는 거 하나. 이렇게 두 가지 A 값이 나오게 될 거야. F가 A랑 A만은 0이 되는 거지. F도 0이고 A는 6이 있을 수도 있고 6이 있을 수 있으니까 두 가지 A 값이 잘 나오겠죠? 그래서 A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되거나 A가 14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사실 알 수 있다.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A 값이 나오고 두 번째로 만약에 A가 0이라면 어떨까? A가 0이라 0? 0? 근데 얘들아 A가 0이면 FA+은 여기다 대입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0 대입하면 여기가 7 나오겠지. 그래서 좀 안 된다는 사실 알 수가 있겠네. FA1 같은 경우는 여기다 대입해야 되는데 여기다 1을 대입해서 이제 A가 0이라고 한다면 똑같은 1이 나와서 둘이 맞지 않다는 사실 알 수 있죠. A가 0일 수는 없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겠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한 거야. 연속성 판단한 거, 정확한 무관, 그리고 실제 대입 값이 다 같아야 된다. 근데 0도 0만 표시하다 보면 여기의 값이 더 맞추려면 여기의 값이 다 0이 돼야 되는 게 연속의 가장 기본이다. 괜찮죠? 자, 다음 27번 했고 30번도 보도록 합시다. 30번 30번 함수 fx 구간 1, 마이너스 1에서 fx가 다음과 같고 모든 실수에서 주기 함수가 된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겠네. 합수함수가 fx선 gx, x에서 연속일 때 a의 최소값을 구하시면 문제가 되네. 좋다. 30번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왠지 그래프 그리고 싶네? 주기 함수 그래프니까 첫 번째 뭐하고 지나냐면 1하고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1 지나네. 마이너스 1하고 2분의 1하고 1을 지나게 되죠. 그치? 그래서 뭐 그래프는 올라갔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리는 거네. 올라갔다 하면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괜찮지?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래프를 그린 건데 이게 이주기 함수인데 마침 딱 여기가 있잖아. 그래서 그래프가 계속 반복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반복될 거예요. 자, 다음 gx는 x가 1이 아니면 x를 보고 x가 1이면 a가 된다고 했었어. x가 1에서 연속이 된다고 했었지. 밑에 좀 잘렸는데 넷합성 gx가 x는 1에서 연속이래. 그러면 이 연속성 판단하는 거 잘 여기서 문제 풀 거예요.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죠. f, g, 1뿔. 괜찮죠? f, g, 1뿔하고 f, g, 1만. 이거하고 f, g, 1. 이 세 개의 값이 같다는 게 연속성이에요. 자, 1뿔이라. 자, 근데 1뿔은 역설적으로 1은 아니라는 소리니까 이거 1이 된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지, 그치? 그래서 여기는 F1이 되실 거예요. 괜찮죠? 정확히 말하면 1뿔이 되겠지, F1뿔. 알겠죠? 왜냐면 이거 1은 아니잖아. 요 x가 1은 아니기 때문에 위의 시간을 대입해서 1뿔 대입 f1뿔 값이 될 테고 똑같은 이유로 여기는 1마 값이 되게 될 테고 1을 대입한 값을 a라고 했으니까 이 값이 fa가 되시다라는 사실이 되는 거죠. 괜찮죠? 그런데 f1뿔은
F1 프레드에서 보니까 0이고 F1마도 0이 된다는 사실 아니까 사실 이 값은 0이 돼야 될 것이다. F가 0 되시는 거죠. 그죠? 그런데 F가 0 되는 최소값을 구하는 거네.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여기다 한 바퀴를 더 그리도록 합시다. 한 바퀴는 이렇게 그려진다는 사실 알 수가 있는데 여기는 얼마일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2분 3이니까 여기는 2분 5가 되고 여기는 3이 된다는 사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보다 큰 부분에서 A가 0 돼야 되니까 여기 이 값이 2분의 5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A가 1보다 큰 부분에서 이제 F가 0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함수가 뭐가 나와도 상관없어. 합성함수가 나오든 더하기 함수가 나오든 1에서 연속은 항상 이렇게 정해서 문제를 푼다. 괜찮죠? 그래서 연속성 문제는 틀리시면 안 됩니다. 같아. 자, 30번 잘 정리하고 36번도 잠깐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36번. fx랑 gx가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잘 보도록 합시다. 상단도 다음 함수. 자, 모든 시에서 연출되는 상수 A 개수를 nfg다 라고 했어. 그런데 좀 밑에 잘렸네요. 자, 기억은 뭘까? 기억은 fx와 x제곱. 얘들아, 잘 봐라. 만약에 여기 fx가 있고 여기 fx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gx가 있어. gx가 이렇게 있다고 보자. 이 a 말이야. 이 a가 좀 아까도 말했지만 만약에 여기쯤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a가 만약 여기쯤에 있으면 a보다 작은 부분은 fx를 따르니까 이렇게 되고 a보다 큰 부분은 이렇게 되니까 이거 불연속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그치? 그래서 저 a가 될 수 있는 것은 두 함수 사이의 교점만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괜찮죠? 교점의 개수 구하시는 문제예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는 거. 따라서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된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교점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교점의 개수. 모든 연속이 되려면 상수 A의 개수는 바로 교점의 개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교점에서 어떻게 볼까? 교점에서 여기에서 하면 뭐 연속 되겠죠, 그렇죠? A가 여기 있으면 그래서 교점의 개수 구하시는데요. 그래서 교점의 개수 구하라고 했으면 우리 사실 기억은 너무 쉽게 할 수 있죠. x제곱하고 x 더하기 1은 그 교점이 두 개가 된다는 사실 아니까 기억 맞죠? 기억 x제곱과 x 더하기 1의 교점의 개수가 남겨주면 인수는 안 되긴 하는데 이거 화면티가 0보다 크죠, 그렇죠? 일단 실분 두 개는 간단한 사실이니까 오케이. 니은을 잘 보니까 야, fx는 gx나 gx나 fx는 위치만 바꾼 거잖아, 그렇지? 위치 바꾸면 당연히 교점의 개수 변함이 없죠. 그래서 이제도 맞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a가 교점의 개수인 거 판단하면 돼. 이렇게. 자, 디귿을 좀 보자. hx가 x 세제곱이면 x 세제곱이면 fg의 교점의 개수. 자, 얘들아, fx랑 그러니까 이제 nfg의 의미가 뭐냐면 nfg의 의미는 fx랑 gx의 실근의 개수. 맞죠? 그치? 아, n h합성 hfx 랑 hgx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이거는 사실은 h 함수가 x 세제곱이었으니까 이건 fx의 세제곱, gx의 세제곱. 이게 실근 개수가 일치하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되죠. 근데 이거 fx랑 gx가 그치? 그죠? 맞죠? 이거 뭐 플러스 마이너스 붙는 거잖아. 이게 제곱이었으면 조금 얘기가 되나? 플러스 마이너스 붙게 되겠지, 그치? 그런데 세제곱이니까 fx는 gx니까 실근 개수 똑같아서 이것도 나타난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자, 괜찮죠? 30분 남았네. 미분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시작을 좀 할까? 미분을 하자. 이거 다음 시간까지 다음 시간에 할게 알았지? 보세요. 여기부터 또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뒷판부터는 또 미적분하고 연관이 있잖아. 자, 한번 해보자. 그래프 잘 되는 문제들이야. 자, 그래서 우리 한번 해보자. 자, 앞에는 한번 연습해봐. 조금 약간 아이디어만 좀 필요한 문제들이야. 1번 뭐 K K-8이랑 K제곱 플러스 18K 같아지는 K가 찾은 다음에 수능할 때 이건 좀 아이디어만 좀 필요하고 한번 연습해보시고 저기 한번 해보자. 103페이지에 9번. 자, 지금부터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번에 만족하는 그래프. 이제 좀 잡아보도록 합시다. 9번. 그럴듯해 보이는 문제. 조건은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한다. 실수 전체에서 다 미분 가능하고 fx랑 gx, a랑 k는 도대체 뭘까? fx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고 이게 뭐지? 원주에서 fx보다 gx가 더 크대. 그러면 뭐가 하는 걸까? 한번 잘 알아보도록 합시다. 미적분도 비슷하게 숙제 되겠지? 한 100문제 되지 않아? 미적분이? 일주일에 200문제는 조금 미적분도 한 100문제 되지 않아? 일주일에 200문제 생각해보니까 조금 빡세네.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도 있다는 거 하고 천천히 정리해보자 나중에. 자, 일단 fx부터 한번 볼까? fx 그래프는 1에서 접하고 2분의 1을 지나게 되는 그런 그래프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을 지나는 그래프니까 여러분들 잘 그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그리겠네요. 1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지나고 1에서는 접한다. 그래서 이렇게 결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이고 1이 되겠지. 여기는 마이너스 x. a보다 작을 때는 다 0이고 그 다음에 a보다 클 때는 저함수를 따라갔다는 의미가 되는 거니 a가 어디쯤에 있을까? 우리 a 따라가야겠다. a 얼마야? 만약에 a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봐. a가 여기 있으면 왼쪽에는 이거 왼쪽 a의 왼쪽에는 다 0이 되는 거야. 다 여기 0이 되고 이렇게 되는 문제지. 요렇게랑 요렇게 되게 되니까 당연히 불연수이고 당연히 미분 불가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럼 A가 6인가? A가 만약 여기 있으면 요거랑 요건데 여기가 뾰족선 생기니까 미분 불가점이 생기잖아. A가 될 수 있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다, 그치? 어디야? 1. 그래서 A는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지. A가 1이 되니까 그래프의 이름은 이렇게 그리는 게 바로 fx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치? 이게 fx 그래프가 된다. 그러면 이거 수정점 아니란 거 알죠? 그쵸? 누렇게 연결되니까 전부 다 미분 가능합니다. 좋아요. 다음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이제 여기가 fx를 그렸으니까 gx도 그리자. gx는 k보다 작은 부분이 다 0이고 k보다 큰 부분은 다 기울기가 10인 게 되지, 그치? 그리고 x좌표는 k가 되고.
그런데 그 밑에 문제 보니까 저 노란색보다 지금부터 주황색이 될 거거든? 주황색이 다 밑에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 맞아요? 그리고 여기 점에 좌표 이름이 K,0이 되겠죠. 맞죠? 근데 뭐 구하래? K의 뭐 구하래? 최소를 구하겠지. 따라서 K는 조금 더 왼쪽으로 올 수가 있을 거야. 뭐에 관한 문제야? 접사의 방정식 문제가 된다. 그래서 최대 어디까지 올 수 있냐면 여기까지 접할 때까지 올 수가 있겠지. 그래서 여기 길기가 얼마? 11대의 접점. 접점의 좌표는 보통 풀어보니까 t, t가 됐을 때 Q가 12가 되는 t를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x좌표 k가 또 구하면 되겠지. 할 수 있죠? 무슨 얘기일까? 그래서 좋은 상황이 되는 것을 한번 잘 보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넘겨봐. 넘겨서 11번이나 12번 둘 중에 하나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11번 할까 12번 할까? 11번 어디서 좀 보지 않았어? 예전 한번 나왔던 문제 같은데 어디서 봤지? 고재인가? 뭐야 돼? 자 11번 합시다. 자 지금부터 11번 읽고서 문제 한번 잘 풀어보도록 합시다. 저번까지 숙제를 내면 앞에 좀 쌓인 학생들이 많아서 다 못 푼 학생이 좀 있을 것 같다. 미분까지만 낼게. 한다면 80 문제요. 80 문제? 왜 이렇게 많아? 대신 거기 스태트리도 해보세요. 알았죠? 앞에 있는 스태트리까지 그냥 127페이지까지 다 마무리해 보시면 됩니다. 적분은 내지 않을게. 적분까지 내는 문제는 없다. 그래서 미분까지만 낼게요. 27페이지까지 스태트리도 한번 잘 정리해보세요. 자, 11번 한번 보죠. 그래서 이제 사실 미분 가능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목표는 지금부터 gx의 식을 세우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야. 사실 미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범위에 따른 gx의 식을 세우고 그 옆에 뭐부터 뭐까지 뭐부터 뭐까지 뭐 gx식 세워졌잖아. 우리 미분 방식 어떻게 조사해? 그 옆에 g'x를 쓰지. g'x를 써서 g'x 또한 거기서 연속이 되어지면 미분 가능한 사실을 안 되는 거지 않을지?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결국 gx의 식을 예쁘게 잘 쓰셔야 된다는 소리가 되겠지. gx를 범위에 따라서 잘 쓰자. 그리고 그 옆에 g'x를 쓰면 되는 거야. 어떤 상황인지 알겠는데 그럼 gx 식을 어떻게 쓰지? 자, 함수 그래프는 여기 친절하게 그려져 있네. 실수 x가 점 a까지의 거리의 제곱과 b까지 제곱 좀 크지 않은 값이야. 자, 한번 보자. 얘들아,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a까지 거리의 제곱과 b까지 크지 않은 값을 gx합니다. 만약에 저 점 x좌표가 여기쯤에 x, fx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요게 거리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b까지 거리 제곱. 여기 중에서 크지 않은 값이잖아, 그렇지? 이 값을 써야 되는 거야. 맞아요? 그 다음에 또 한 여기쯤에 있다고 생각해보면 여기쯤에서 이렇게 보니까 얘가 더 작지, 그치? 그럼 이거 쓰는 거야.
근데 또 언제 보니까 여기쯤에 있다고 보면 여기의 거리랑 여기의 거리를 잘 생각해보면 얘가 더 짧잖아, 그치? 괜찮죠? 그래서 그때는 또 이걸 써줘야 돼.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지. 어느 순간에는 위치가 좀 바뀌잖아. 언제 찾아야 돼? 여기쯤에 x, fx 했는데 여기의 거리랑 여기의 거리가 같아지게 되는 그 경계점을 좀 찾아줘야 돼. 이거보다 왼쪽에 있으면 얘를 쓰는 거고 얘가 오른쪽에 있으면 얘를 쓰게 되는 거지. 같아지는 거 찾아야 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마침 제곱을 해주네, 그치? 루트가 좀 없어질 테니까 그 경계점을 잘 찾아보도록 합시다. 넘어지나요? 그리고 또 여기를 넘어서 그 반대쪽에서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가 첫 번째고,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야. P점이 만약에 여기가 x, fx가 있다고 한다면, 사실 여기의 거리랑,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쯤에 있겠네. 한 여기의 거리랑 여기의 거리가 같아지게 되는 그런 경계점 같은 게 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첫 번째 흰색 같은 경우는 점좌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점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사실은 x 더하기 1의 제곱. 여기. 다음에 f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fx 더하기 1의 제곱. 하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콤마이지. 그러면 x는 1의 제곱. fx 마이너스 2의 제곱. 이 둘이 같아지는 fx를 찾으셔야 된다, 그치? fx를 제곱하려고 하지 말고 이게 fx 제곱 쓰면 사라질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쵸? 그래서 fx가 식이 주어졌잖아. x 더하기 1이라고, 그치? 그래서 x 더하기 1을 생각하고서 이걸 만족한 x값을 찾으세요. 어디입니까? 얼마 나오지? 그렇지. 이걸 만족하는 x값이 마이너스 10분의 3이래요. 따라서 우리는 식을 세울 수 있다. 잘 생각해. 우리 예를 들어서 gx인가? gx의 오른쪽 부분을 좀 쓸 수가 있는데 만약에 x가 마이너스 10분의 3보다 작다면 요거 왼쪽에 있으니까 이게 더 짧겠지, 그치? 그래서 요 식을 여기다 쓰셔야 돼요.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fx 더하기 1의 제곱되는 거지, 그치? 괜찮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x가 마이너스 10분의 3보다 크네. 그러면 여기 좀 뭔가 있긴 하겠지, 그치? 뭔가 있을 거야? 그러면 이제 얘가 더 짧게 되는 거니까 이 식을 여기다 갖다 쓰는 거지, 그치? 괜찮죠? 10분의 3하고 또 언제 있을까? 2분까지 하는 거 어디까지 할까? 여기까지면 왜냐면 여기 있으면 여기가 다 짧게 맞는데 여기에서 요거랑 요거 함수식이 달라지잖아, 그치? 1대 나와주셔야 돼요. 괜찮죠? 1대까지는 요 함수 씌우고 1보다 크고 언제냐면 여기가 바로 요 경계점. 이건 이제 주황색점이라 한다면 그 주황색 된 그 경계점까지 그 값은 식이 좀 달라지겠죠, 그렇죠? 이 식을 좀 갖다 쓰면 gx식은 결국 완성을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은 x가 동그라미보다 클 때, 그렇지? 이 두 개를 만족하는 식을 잘 쓸 수가 있어. 총 4가지 식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 옆에 g3x를 잘 쓰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0분의 3이나 1, 그다음에 이 값들을 대입해서 지금 좌우가 달라진 값이 그렇게 이분 둘값점이 되는 거지,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좀 집에서 한번 잘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해할까? 그 옆에 12번도 마찬가지야. 12번도 FT의 식을 범위에 따라서 잘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F'를 쓰는 그런 문제가 될 것이다. 쓸까요? 사실 미분은 미적분에서는 이제 미분 나오잖아, 그치? 미분 가능성은 잘 보세요.
116페이지에 도함수 활용 함수의 그래프 문제는 조금 잘 풀어보셔야 돼요. 자, 우리 하나만 더 보자. 116페이지에 뭐 할까? 52번 한번 할까? 52번 한번 해보자. 52번 지금부터 문제 풀어봐. 116페이지 52번. 한번 문제 읽어봐요. 우리 실근의 개수하고 y는 쫙 그렸을 때 실근의 개수 너무 잘 나오죠, 그쵸? 기억이 쌤쌤 맞아. 실근의 개수. 자, 지금부터 이것도 한번 잘 자연수행이네. 네, 이거 찾을 수 있나? 찾아야 되나? 사실 뭐 X제표는 뭐 궁금하지 않죠, 그쵸? 다만 우리는 Y는 틀을 쫙 가로선을 그려야 되니까 적어도 극대극소 좀 궁금하다. 그래서 F'X를 구이셔야 돼요.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다. 우리 실근의 개수에 관한 문제 있잖아. 만난 점의 개수를 그리면 반드시 그래프를 그리셔야 될 거예요. 그래프를 그리고 그래프를 그린다는 것은 극대와 극소를 구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미적분에서는 리미트 x가 무한 들어갔을 때 그 정근선 같은 것도 다 고려해주는 거지. 하지만 여기서는 다음 함수니까 그런 거 고려 안 해주고 그때 것만 아시면 돼요. 우리 확실한 것 구하자. x가 2보다 작을 때부터 먼저 그릴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F'X를 구해주는 게 이제 가장 핵심이 되겠지. 6x제곱 마이너스 6돼서 x가 2보다 작을 때. 그래서 2보다 작을 때 적어도 그래프를 일부분은 그릴 수가 있다는 사실이 되는 거야. 그래프 한번 그려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극대를 봤잖아. 마이너스 1하고 1에서 극대극수를 봤고 이렇게 2가 있겠지.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3차 함수 그래프의 모양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에서 극대, 1에서 극수로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겠죠. 1을 여기다 대입하게 된다면 그 값은 마이너스 3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1, 마이너스 3을 지나네요. 1, 마이너스 3. 다음에 마이너스를 대입하면은 뭐지? 마이너스 1,5가? 그치. 마이너스 1,5를 지난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겠네요. 마이너스 1,5를 지나고 있다.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렸다가 0 대입하면 1이니까 1 정도 지나고 이렇게 했다가 2 대입하면 얼마지? 12 더하기 1이니까 그냥 처되네. 그래서 5가 된다는 사실 아니까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여기랑 똑같이 5가 된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겠네요. 요거는 들어가겠죠? 그렇지. 그래서 대충 이런 그래프가 될 것이다.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렸으니까 이제 오른쪽 그래프를 잘 그리실 거예요. 일단 쟤는 2차 함수의 일종 있죠? A가 양수, A가 양수네? 아래 걸로. 그래서 여기 이제 고민을 좀 한번 해야 돼. 여기서 1근이 2하고 B가 되잖아, 그치? 그래서 2, 요점을 지나는 거고 B가 만약에 2보다 크다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사실 알 수 있지. 그런데 만약에 이제 2보다 큰 부분을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야. B가 양수라도. B가 크다면. B가 만약에 즉 1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자연수가 있을까? 1이 되게 된다면 그래프는 이렇게 아래로 그려보니까 이렇게 그려진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겠다. 괜찮죠? 그래서 뭐가 될지 한번 좀 추측해보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GK
이렇게 점에서 나온답니다. 하나, 둘, 셋. 한번 해봐보자. 만약에 B가 1이야. B가 1이어서 1하고 2를 지났어. 그럼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진다면. 그렇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1하고 2를 지났다. 아니면 2가 돼서 중분가 져가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야. 어쨌든 이렇게 수준감수가 된다면. 만약에 저 K 값은 눈치는 좀 채야 돼. 얘들아, 만약에 K가 좀 애매하게 뭐 3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3보다 클 때 작을 때 실근 개수 전부 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4개 나오지. 얘도 4개고, 얘도 4개고, 얘도 4개니까 총 12개 나오니까 K가 뭐인지 정도 좀 알 수 있다. 될 거면 아마 5 정도 되겠다. 그렇지? 5. K가 만약 5가 되면 만나는 점 여기서는 3개, 3이 되고 만약에 이제 K가 5가 됐을 때 K가 만약 5가 되면 여기서 5를 쫙 끌었을 때 여기 등으로 들어가죠? 여기는 3개 이거보다 작을 때 하나, 둘, 셋, 4개 4개 클 때 1개 그래서 9개가 되지 않는 걸 다시 알 수 있게 하겠지.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괜찮죠? 이렇게 2차원 그래프가 그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모양이 될까? 결국 B는 이보다 크다는 소리가 될 거 같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좀 2를 지나게 되니까 그렇지? 아이고 아 미쳤나봐. 내가 왜 9를 안 봤지? 네, 9를 안 봤네. 어쩌지? 여기 9가 되면 얘도 마찬가지야. 아까랑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2를 대입하면 9가 되니까 미안해. 여기 2,9를 반드시 지나게 되겠지? 그치? 2,9를 반드시 지나게 되는데 그죠? 2 대입하면 9니까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모양이 2,9를 지나니까 뭐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지 그치? 그리고 또는 이제 2를 지나면 되긴 하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을 테고 또는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괜찮죠? 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만족하는 그래프의 대응을 추측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떤 모양을 되는가? 근데 보통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가 한 여기 정도 내려오면 좀 어떨까? 여기 마치 5만큼만 이렇게 딱 내려오게 된다. 그래서 제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래프 계열 추측하자는 문제가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 줄을 못 봤네. 그래서 어떤 모양 꼴이 돼야 될까요? 이거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도 좀 보여줘야 되네. 그래서 일단 요런 건 아니야. 아무리 봐도 얘기는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만약에 요 모양 꼴 중에서 이렇게 돼도 좀 그래. 그렇지? 이것도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런 모양 꼴? 그렇지? 그래서 여기가 이제 5가 됐을 때 말이야.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다 살짝 작을 때 3개, 여기다 살짝 클 때 2개, 그리고 여기를 닿을 때 하나, 둘, 3개가 돼서 맞아 안 맞아? 안 맞는다 그치? 8개잖아. 살짝 클 때 2개, 살짝 작을 때 3개, 여기 맞을 때 3개. 이것도 안 돼. 그럼 얘들아 그럼 하나밖에 없는 거야. 어디까지 내려가야 돼?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겠지? 그치? 그렇죠? 이거 안 되는 거 알죠? 그래서 결국은 이 그래프가 어디까지 내려갔어야 될 거냐면 아마 이렇게 마이너스 3까지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고민해 가야 되는 거지. 이제 y좌표가 먼저 x좌표 먼저 했고요. y좌표가 3개. 자, 일단 5일 때에 대해서 잘 보자. 5일 때 조금 생각해보면 안 된다는 사실 알 수 있어. 마이너스 3일 때 한번 고민해볼게. 얘들아. 마이너스 3보다 살짝 클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마이너스 3보다 살짝 작을 때. 한 개.
마이너스 3이 돼. 하나, 둘, 세 개. 정확히 9개가 되겠지, 그치? 그렇죠? 그래서 그 k 값은 마이너스 3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꼭지점에 y좌표 마이너스 3이라는 소리고 a는 자연수라는 문자까지 있으면 결국은 우리는 저 바깥의 데서 잘 정리해볼 수가 있겠죠. 그치? 꼭지좌표. 즉 우리는 이 식에서 이하고 얘들아 이 꼭지점좌표 좌표 이름 뭘까? 요거 2하고 b 사이에 점 가운데 있을 거야, 그렇지? 그래서 여기는 2분의 이정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꼭지점좌표가 나오면 2분의 이정이 필요한 거야. 자, 저절로 제한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이거 대입한 마이너스 3이라는 사실과 자연수 괜히 주어지지 않았을 테니까 자연수는 사실 이용하면 저것에 만족하는 순서성을 잘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래프 개형을 추측하는 그런 문제. 잘 정리해 보시고요. 그 정보하고 중요해요. 얘들아, 그리고 괜찮아? 나온 것 같지? 자, 이거 55번은 풀지는 않을 건데 이거 무엇을 의미할까? 이거 의미한 것 좀 잠깐 보자. 우리 이거 뭐라 불러? 0에서의 우미분계선 부르지, 그치? 이건 0에서의 좌미분계선 부르지, 그치? 맞아요? 그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대. 근데 보통 우리 어떤 점에서 미분 가면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부분이 서로 똑같지, 그치? 이게 0보다 작거나 부가 서로 다르잖아. 즉 0에서 무슨 점을 갖는다? 뾰족점을 간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그치? 0에서 뾰족하다면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 부가 다르잖아. 여기서 미분 불가한 사실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파트에서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조금 문제가 돼. 나머지 이제 뭐 계산 같은 경우는 조금 해보시면 괜찮거든. 그게 좀 문제가 된다. 다 중요해가지고 못 풀어야겠다. 이거 하고 집에서 연습해봐야지. 천천히 잘 연습해보세요. 우리 저기도 한번 보자. 그러면 그 앞에 99페이지 잠깐 볼래? 어쨌든 4점짜리 다 할 거잖아. 38번 좀 하다 말아서. 그래서 우리 38번 지금부터 마지막 한번 끌고서 넘어가. 자, 99페이지 38번 잠깐 보도록 합시다. 자, 이것도 실근 계수 찾는 문제야, 결국은. 그치?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떤 느낌으로 풀지 한번 잘 생각해보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22번, 객관식 맞을법 문제 됐지? 어떤 문제든 간에 이제 처음 보는 핵심적인 개념이 좀 있거든? 얘들아, 얘하고 얘 사이 관계를 잘 봐야 돼. 이거 무슨 관계지? 만약 이렇게 있으면 이거 x축 대칭이잖아, 그치? 근데 fx-fx 더하기 2ft를 했대. 이거 일단 상수거든, 그치? 이거 뭐지? 이걸 말해야 돼. 얘하고 얘 사이 관계. 아무 관계가 없는 건 아니야, 그치? 이거 뭘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이걸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어. 잘 생각해봐. fx가 있어. 뭐 2차원에서 생각보자. 얘는 이제 여기에 fx가 있어.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 fx가 있는 거지, 그치? 요 그래프를 위에다가 적당하게 이동시켰어. 얘하고 얘는 지금 x축 대칭이잖아. 얘를 2ft만큼 이동시키면 어디 대칭일까? 그것을 알아야 돼. 여기는 지금 x축이잖아, 그치? 근데 요거를 위에 2ft만큼 이동시켰으면 얘하고 얘는 어디 선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치? 뭐에 대해서 대칭이야?
이거는 y는 ft에 대해서 서로 대칭 그래프가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 한번 얘기했을까? 이 그래프를 지금부터 평행할 거잖아. 이렇게 EFT만큼 올렸어. EFT만큼 올렸으면 이것하고 이거의 값이야. 그래서 이 거리가 K고 이 거리도 K라고 한다면 그 다음 이만 비교했으면 여기서부터 이거의 거리는 뭐가 될까? 여기는 K고 여기는 K 마이너스 K K EFT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가운데 선 또한 이거하고 이거 더하면 중간선이 되니까 y는 ft에 대해서 대칭될 뿐이야. 뭔가 얘기했을까? 괜찮지?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의 핵심이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말하고 싶은 거냐면 이런 느낌이야. x는 지금부터 이 그래프를 그릴 건데 또 다시 해서 ht라고 했으면 ht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서 3차원 그래프 이렇게 그렸어. 괜찮지? 자, 그러면 ft가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t라고 하잖아. 그럼 요즘의 좌표가 t, ft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맞아요? 그리고 여기 t가 있잖아. ft에 대해서 대칭 그래프래. 자, t의 오른쪽 부분에서는 그대로 그릴 거야.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실 거고, 그 다음에 t의 왼쪽 부분에서는 y는 ft가 뭐냐면 여기가 지금 y는 ft야. 그렇지? 이거에 대해서 대칭 그래프가 되니까 여기 그래프가 저기서 대칭 그래프 이렇게 그려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괜찮아요? 수행의 수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t가 여기쯤에 있다는 말이야. 그런데 좀만 더 해보자.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는데 자, 최근에서 만나는 거 이렇게 그렸어. 근데 t가 만약에 한 여기쯤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볼까? t가 여기쯤에 있어. t가 여기쯤에 있으면 여기 있는 선의 이름이 y는 ft가 되겠지. 따라서 요새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제 y는 ft가 되지. 그려보면 오른쪽 부분은 그대로 그리고 왼쪽 부분은 이거에서 대칭해서 그리니까 이렇게 그려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만나점의 개수 몇 개? 두 개밖에 안 되지, 그렇지? 즉 t가 점점점 이동함에 따라서 만난 점의 개수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렇죠? 여긴 4개인데 여기는 2개 됐으면 t가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서 부연속이 되는 것이 이단수가 되는 거지. 그런 것을 미분표가 되는 거야. 그리고 t를 이동시켰을 때 t가 만약에 여기쯤에 있으면 어떤 느낌이 될까? 그리고 t가 이동했을 때 여기에서 꺾어서 그래프를 냈을 때 교점의 개수가 달라진 그 구간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는 거야. 이해했을까? t는 a에서 부연점의 a 개수가 2개 됐대. 근데 여기서 이미 하나가 나왔잖아? 여기서는 교점이 2개인데 여기는 교점이 4개잖아요. 그쵸? 부연수에 일단 하나 나왔어. 또 나오는 부분. 그래서 t를 점점 이동시켜봐. t가 여기 있을 때 이렇게, 여기 있을 때는 이렇게 꺾이니까 안 되는데 0에서 갑자기 근의 개수가 3개 되잖아. 0일 때 부연수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t 이렇게 됐으면 2개에서 만나는데 어느 순간 여기쯤에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되는 순간이 있어.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y ft를 그렸을 때 그 전에는 2개였는데 이렇게 그리니까 갑자기 3개됐으니까 거기서 또 부연수가 있을 것이고 이런 점들에서도 또 부연수 될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지. 괜찮죠? 딱 봐도 2개 이상이 남지? 그래서 3차 그래프가 이렇게 3개의 근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해본다면 해봐. 이미 2개가 나왔잖아. 여기쯤에서 여기쯤에서 t에서 나왔어. 왜냐면 이게 t에서 이런 느낌이야. 이걸 반대편을 대칭시키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3개가 되지 않았지. 여기에서 또 부연수가 된다는 사실 알고 이런 점들은 또 생각해보면 더 있겠지, 그치? 괜찮죠? 그래서 2개 이상이 되니까 이렇게 3개의 근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아마 모양은 이런 모양 그릴 수 있겠구나. 1개의 근만 가져야 되고, 그치? 근데 2개의 근만 가지려면 어떤 모양 선택해야 되냐면 아마 이런 모양으로 되셔야 될 거예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쯤에 t가 있는데 다 알려주신 거야. y는 ft가 있어. y는 ft가 있는데
여기랑 여기 높이가 똑같게 반쯤 보였어요. 여기를 옮기면 이렇게 x축 곱하기. 즉 여기가 지금 이때 값이었잖아. 3,8 잡았지. 그리고 여기 점의 좌표가 일단 여기 길이가 똑같은 여기도 4가 되고 여기도 4가 됩니다. 이게 문제 핵심이야. 그래야지만 아마 부연식이 두 개가 나오실 거예요. 답을 내주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한번 그림을 그려봐. 어쨌든 세 개일 때, 세 개의 글을 가질 때는 부연수점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한번 잘 해서 집에서 풀어보도록 하세요. 알았죠? 괜찮죠? 어떤 느낌일까?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야지. 네, 모양이 아마 이렇게 여기가 이번에 절반 될 거예요. 여기랑 여기 길이가 그래서 여기가 이제 나중에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기가 3,8인데 여기는 x값이 4가 됐을 때 접었을 때 여기 접했을 때 한번 해봐요. 자, 여기까지 하자. 그래서 이제 상함은 이제 설명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두 개의 함수가 나왔을 때 명칭에 마이너스 fx 나오고 이 뒤에 뭐가 나오면 항상 뭐에 대해서 대칭이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y fx 그렸을 때 대칭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 자, 수고하셨고 숙제는 미분까지 해오시면 됩니다. 앞에 해준 거 완성까지 해오시면 돼요. 집에서 한번 잘 써봐. 정리 안 됐으면 좀 조심하고